안녕하세요. 인생호반전TV.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특히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걷기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박수경입니다. 20년간 뇌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들을 많이 봤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박사님, 사실 저도 매일 걷고 있거든요. 그런데 걷기가 독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인가요? 시청자분들도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걷기 자체는 분명히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언제 걷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시간만 잘못 잡으면 뇌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와,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아마 지금도 잘못된 시간에 걷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정말 꼼꼼히 들어봐야겠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안전한 걷기 시간과 뇌를 지키는 특별한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꿀팁을 더 많이 보실 수 있고 이 내용이 필요한 소중한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박사님, 오늘 얘기해 주실 걷기 시간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럼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릴게요. 보통 사람들이 언제 걷나요? 대부분 새벽이나 저녁 늦게 걷는 분들이 많아요. 공기가 맑을 때 걸어야 좋다고 생각해서 새벽 5시, 6시에 나가시거나 저녁 먹고 소화시키겠다면서 밤 10시, 11시에 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그게 문제예요. 제가 지난해 만난 70대 남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30년 넘게 매일 새벽 5시에 1시간씩 걸으셨어요. 정말 성실하게 운동하신 분이었죠. 와, 30년이면 정말 모범적이네요? 그런데 MRI를 찍어보니까 뇌혈관 손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어요. 작은 점처럼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어머, 그럼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뇌가 손상된 거예요? 네, 맞아요. 바로 시간 때문이었어요. 새벽은 혈압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이거든요. 밤새 누워있던 몸이 갑자기 움직이면 혈압이 급격히 변동하면서 뇌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새벽에 걷고 계신 분들이 위험하다는 거네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정확히 어떤 시간대가 위험한 건가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크게 3가지 시간대가 위험해요. 첫 번째가 새벽 걷기, 두 번째가 한낮 걷기, 세 번째가 늦은 밤 걷기예요. 한낮도 위험해요? 햇볕 쬐면서 비타민 D 만들겠다고 나가는 분들 많던데. 바로 그거예요. 한낮에는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혈액이 피부 쪽으로 몰려요. 그러면 정작 뇌로 가는 혈류는 줄어들거든요. 뇌세포에 산소 부족이 생기는 거죠. 아, 그럼 뇌가 산소 부족 상태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늦은 밤 걷기도 문제가 많아요. 주변이 어둡고 조용해서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사고 위험이 커지고 무엇보다 뇌를 각성시켜서 수면을 방해해요. 수면도 뇌 건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깊은 잠을 잘 때 뇌는 스스로 청소를 하면서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을 씻어내거든요. 이게 치매와 직결되는 단백질이에요. 와, 그럼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에 독소가 쌓인다는 얘기네요? 정확해요. 제가 뇌가 썩는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실제로 썩는 건 아니지만 뇌세포가 천천히 죽어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뇌는 우리 몸 전체 혈액의 20% 이상을 필요로 해요. 산소와 영양분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런데 혈액 공급이 잠깐이라도 줄어들면 뇌세포는 즉시 손상돼요. 한 번 죽은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아요. 그럼 정말 무서운 일이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MRI에서 보면 미세혈관 손상이 작은 점처럼 하얗게 보여요. 이게 혈류 부족으로 생긴 흉터인 거죠. 이런 게 쌓이면 기억력 저하, 언어 능력 감퇴, 집중력 저하로 이어져요. 그럼 걷기 말고도 다른 위험한 습관들이 있을까요? 네, 5가지 정도가 특히 위험해요. 약 먹고 바로 걷기, 밥 먹고 바로 걷기, 밤 늦게 걷기, 더운 날, 추운 날 무리하기, 그리고 사람 없는 길 혼자 걷기예요. 약 먹고 바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약효가 혈압이나 혈당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시점에 운동이 겹치면 뇌혈관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언제 어떻게 거래야 하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권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오전 9시에서 11시, 오후 4시에서 6시 이 두 구간이 가장 안전해요. 왜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오전 9시에서 11시는 해가 완전히 떠서 몸이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혈압이 안정되고 뇌 혈류가 원활해지죠. 오후 4시에서 6시는 하루의 긴장감이 풀리면서 뇌가 편안하게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이에요. 시간만 바꾸면 되는 건가요? 다른 것도 신경 써야 할 게 있을까요? 장소도 정말 중요해요. 뇌 건강을 지키려면 낙상 위험이 적고 안전한 환경에서 걸어야 해요. 울퉁불퉁한 길보다는 평평한 산책로, 차가 많은 도로보다는 공원길이나 실내 트랙이 좋아요. 실내 트랙이요? 밖에서 걷는 게 더 좋은 줄 알았는데. 여름에는 그늘이 있는 길, 겨울에는 미끄럽지 않은 길이 최우선이에요. 집 근처에 적합한 곳이 없다면 대형마트나 체육관 내부 트랙도 훌륭한 대안이거든요. 그럼 걷는 방법도 따로 있나요? 네,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첫째는 속도예요. 숨이 약간 차면서도 대화는 가능한 정도? 이게 뇌의 산소를 가장 잘 공급하는 리듬이에요. 너무 빨리 걸으면 안 되는 거네요. 맞아요. 너무 빨리 걸어서 숨이 가쁘면 오히려 뇌에 산소 부족이 올 수 있어요. 둘째는 자세예요.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앞을 보며 팔은 자연스럽게 흔드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준비 운동이에요.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천천히 풀어주고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펴는 동작, 발목 돌리기 이런 간단한 준비 운동이 뇌를 지키는 첫 단계예요. 아, 낙상 위험을 줄이는 거네요. 정확해요. 그리고 하루에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하루 2번 20, 30분씩 나누어 걷는 게 좋아요. 2번으로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아침 9시 반쯤 20분, 오후 5시쯤 20, 30분, 총 40, 60분이면 충분해요. 무릎이 약한 분들은 10분씩 3번으로 나누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꾸준한 자극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은 꼭 주의해야 한다는 게 있을까요? 무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숨이 너무 차면 속도를 늦추거나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개인차도 있을 것 같은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당뇨나 고혈압 환자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약 드시는 시간과 걷는 시간을 최소 1시간을 띄우시고 혈압이나 혈당이 불안정할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유익한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신경과 전문의로서 20년간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건 나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생활을 조금만 바꾸면 뇌는 여전히 회복할 힘이 있어요. 정말 희망적인 말씀이네요. 네, 걷기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단, 스트레스 관리, 꾸준한 두뇌 활동 이런 것들이 함께 이뤄질 때 뇌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줘요. 지금 당장 자신의 걷기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혹시 더 자세한 상담이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댓글로 궁금하신 내용을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뇌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